자, 오늘은 전기장하고 전이체를 배워봅시다. 전기력, 힘이죠. 자, 원자는요, 크게 원자핵과 전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요, 주위에 전자가 있죠. 자,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하나를 띄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를 띄고 있는데요.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원자는요. 전하는요. 정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나뉩니다. 우리가 잔해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그러니까 전자가 가진 성질을 마이너스 전하, 양선자가 지닌 정기적 성질을 플러스 전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량, 전하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질이 지닌 전하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양의 양. 자, 단위는 쿨롬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바가지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하량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가 요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의 양이 한 바가지 있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전하가 한 바가지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가 한 바가지, 전하량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는 쿨롬을 쓰고요. 1쿨롬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의 양이에요. 자, 한 바가지 안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자가 가진 전하량을 우리가 1쿨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6.25 전쟁 나빠 18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가지에 담았을 때의 양을 전하량, 단위는 쿨롬을 쓰고요. 1쿨롬.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요만큼도 1쿨롬이에요. 그 다음 어떤 단면을요 1세컨드 동안 샥 지나간 겁니다. 한 바가지가. 그러면 한 바가지가 지나갔으니까 전자도 이만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1쿨롬 per 세컨드, 그리고 우리가 이걸 1암페어로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바꾸면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요 어떤 단면을 1세컨드당 슉 하고 지나간 겁니다. 우리 이거 1암페어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 1쿨롬은요 Q고요. 시간은 T고요. 전류의 공식은 I입니다. 그래서 I는 T분의 Q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전하량은요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자, 식을 다시 바꿔봅시다. 자, 전류 자체가 1세컨드당 시간당 흐른 전하량입니다. 그러니까 I는 T분의 Q예요. 그러면 T를 넘기면요 Q는 IT가 나오죠. 그래서 Q는 IT 이렇게 되고요. 전하량의 단위가 쿨롬입니다. 1쿨롬은 1암페어 세컨드. 다시 바꾸면요 1암페어 자체가 1쿨롬 퍼 세컨드입니다. 여기다가 세컨드 곱하면요 쿨롬 나오죠. 그래서 같은 단위다.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자체가 1쿨롬 퍼 세컨드고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세컨드 동안 어떤 단면을 슉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전기력은요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힘력자죠. 힘이에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는 서로 밀어내는 힘, 배척하는 힘, 청력이 작용하고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물질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해서 F라는 힘으로 밀고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만나면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쿨롱의 법칙은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는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F는 K, 이건 상수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왜냐하면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가 1일 때 요 1이라는 면적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거리가 2배가 되면요, 한 변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그럼 면적은 4배가 돼서 똑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게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거리가 2가 되면요, 2의 제곱분의 1. 거리가 3배가 되면요, 한 변의 길이도 역시 3배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면적이 9분의 1이 되죠. 그래서 3의 제곱분의 1, 즉 거리의 제곱분의 1만큼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리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자, 힘이 세지니까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계산하고요. 이때 상수, 쿨롱 상수 K는요.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의 제곱 퍼 쿨롱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식에서요. 힘의 단위가 뉴턴입니다. 자, 우리는 뉴턴 단위로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미터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전하의 곱이니까요. 쿨롱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쿨롱 상수는요. 이 단위를 뉴턴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봅시다. 뉴턴 단위가 나오려면요. 미터 제곱 약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미터 제곱이 위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쿨롱 약분해야 되니까 쿨롱의 제곱이 아래에 나타나고요. 뉴턴 단위가 나타나야 되니까 뉴턴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요 단위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뉴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의 제곱이 쿨롱 상수의 단위가 됩니다. 다음 만류인력과 전기력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만류인력은요. 질량이 라지 m인 행성과 질량이 스몰 m인 행성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얼만큼 인력이 작용하느냐 그 뜻이고요. 전기력은요. 두 전하 사이에 Q1과 Q2 사이에 거리가 r일 때요.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된 공식입니다. 그리고 상수가 K고요. 여긴 상수가 G네요. 자, 공통점은요. 힘의 크기는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차이점은요. 만류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해요. 오로지 인력만 있습니다. 오로지 인력만. 청력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전기력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 인력과 청력 두 가지가 모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